버섯은 미생물이다, 식물 아니다, 동물 아니다, 곤충도 아니다. 미생물 중에 뭐라고요? 곰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곰팡이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버섯 종류를 봤더니 식용버섯, 약용버섯, 독버섯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면 식용버섯 하면은 뭔지 알겠어. 뭐 느타리, 표고, 양송이, 새송이 이런 것들이 이제 늘 먹는 것이니까 식용버섯이 되겠죠. 그러면 약용버섯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상황, 영지, 표고도 식용이자 약용버섯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충하초 이런 다양한 버섯들도 약용버섯으로 들어가겠죠. 버섯을 왜 먹을까요? 건강을 위해서 먹어요. 맛을 위해서도 먹지만 건강을 위해서도 먹어요. 근데 건강에 어떤 기능을 주느냐?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좋은 기능은 우리 몸의 그 면역 기능을 갖다가 아주 좋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배설도 잘 되지만 또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성분이 우리 몸의 면역을 높여줘서 항암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버섯을 먹었는데 암을 치료할까요? 못할까요? 버섯균은 암세포를 죽이지 못합니다. 암세포 못 죽여요. 그럼 암세포를 제거하려면 병원 가서 수술 받아야지. 그런데 버섯을 먹으면 있던 암세포가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묶어놓는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우리가 그 종양을 종양이 더 커지는 걸 막는 저지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저지율을 봤더니 상황을 먹었을 때, 또 차가버섯을 먹었을 때, 영지를 먹었을 때 이런 걸 먹으니까 그 버섯균이 더 이상 안 커지고 그대로 있더라. 그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버섯도 보니까 야생에서만 나는 버섯하고 우리가 재배해서 나는 버섯들이 좀 차이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송이버섯은 어떨까요? 이거는 재배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그 소나무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하고 이렇게 공생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공생관계를 가지고 같이 살아요. 그렇게 또 뭐가 있을까요? 천마가 있죠. 천마가 참나무의 그 뽕나무 버섯이 거기 먼저 자라고 거기에 천마균을 넣었을 때 같이 공생해서 천마가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텃밥이나 이런 걸 재료만 가지고 송이균을 키우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야외에서만 자연 상태에서만 자랄 수 있는 버섯들이 예를 든다면 송이, 쌀이, 그 다음에 능이 이런 버섯들은 우리가 재배해서 클 것이 아니다. 야생에서만 채취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버섯 생장에서 중요한 걸 봤더니 환경적인 면에서 온도, 습도, 환기광 이 네 가지 조건이 맞춰줘야지 버섯이 잘 나오더라.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 가정집에서 콩나물 키우듯이 버섯을 그 가정에서 키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화분에서 키우듯이 가능할까요? 왜 안 될까요? 일단 우리가 주거하고 있는 그 실내 공간은 수분이 너무 없어요. 굉장히 건조하게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수분이 한 45%, 50%밖에 안 될 거예요. 50%도 안 나올 거예요. 한 40% 내외가 나오겠지. 버섯균은 거기에 말로 비틀어진다 이런 얘기죠. 근데 습이 또 많으면 집에 또 곰팡이 피네. 그 집에 곰팡이 피면 우리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는 버섯 키우기가 어렵다. 콩나물처럼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물어볼게요. 빛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빛은 어떤 빛일까요? 태양광이 아니야. 태양광을 받아들이면 태양광이 뭐가 있어요? 자외선이 있기 때문에 살균 효과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빛이 필요한데 그 태양광이 직접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양광을 일단 차단하고 간접광, 그늘진 그런 상태에서의 간접광. 그러다 보니까 표고 키울 때 우리가 뭐를 쳤죠? 차광망을 치죠. 차광망을 쳐서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직접 햇볕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재 부흡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무가 이렇게 있어. 나무가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나뭇가지 반이 죽었네.
근데 반이 죽었는데 거기에 온지버섯이 달려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한번 궁금한 게 뭐냐면은 버섯균이 생겨서 나무가 죽은 건가? 아니면 나무가 먼저 죽어서 버섯균이 생긴 건가? 어느 쪽일까요? 버섯균은 나무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일단 죽어야지 버섯균은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표고 원목을 재배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요? 나무를 비잖아요. 언제 비워요? 한 10월달, 11월달 비겠지. 한 11월달 비워요. 그리고 겨울 동안은 잘라놓은 상태에서 지나가겠죠. 왜 그렇게 할까요? 나무 죽으라고. 나무 죽으라고. 그러니까 겨울 오기 전에 나무를 잘라가지고 말리기 시작을 하면 나무 수분이 한 35%, 38%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마구리에 그 단면에 실금이 한 3분의 1, 3분의 1 정도 갈 정도로 말려놓으면 수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죽어요. 나무가 죽은 다음에 그 이듬해 한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벚꽃 피기 전까지 종균 접종을 마무리해라. 그 다음에 이제 표고균의 특성입니다. 표고균도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성분에서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고, 그 다음에 항종양 효과, 항바이러스 효과 등이 확인된 건강식품이다. 비타민 D가 많다. 그 다음에 저지방, 저칼로리, 고단백의 식품이다. 그 다음에 표고에 함유된 에리다테닌의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고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에 아주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섯을 많이 먹으면 감기 예방에도 좋다. 이렇게 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국 사람들이 그 기름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뭐를 먹는다고 그래요? 버섯을 많이 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몸에 있는 그 지방을 갖다가 많이 분해서 소화를 시켜내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큰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원목재배 보통 벌채는 이렇게 11월이나 12월 초쯤에 이렇게 벌채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구멍 뚫기를 해야 되겠죠? 구멍 뚫기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종균접종을 하고, 종균접종 한 다음에는 이렇게 임시누피기, 장작삭 기식으로 쭉 싸놓는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지난 다음에 이렇게 싸놨다가 이게 이제 안정화되면, 날씨가 너무 뜨거워지면 통풍도 되고 환기도 돼야 되니까 이제 본누피기로 이렇게 싸놓게 되는 거죠. 본누피기를 싸놓게 되고, 이게 여기서 좀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이런 기간은 4월달, 5월달까지만 해요. 그래서 5월달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장작 쌓기 하는 것은 이쪽으로 옮겨서 본누피기 정도로 싸줘야지 통풍도 잘 되고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 여름을 지난다. 그러면 비가 많이 오고 날이가 습해지고 환기에 통풍이 안 되면 잘못하면 다른 곰팡이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장마 전에, 우리가 장마라 그러면 6월 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여기서 이 단계를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세우기는 보통 이듬해 봄에 세운다든지 아니면은 가을에 세운다든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올해 종균 접종했으면 내년 봄에 세우는 경우가, 장마지기 전에 세우는 경우가 많죠. 장후에 봄에 따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세워놨다가 뭐 버섯 발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러뜨리고 다시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엔 그렇게 하지도 않고 대개 그냥 망치로 한 대씩 패고 그냥 물 충분히 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워낙 이렇게 넘어뜨리고 물을 주면 물 흡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루나 이틀 물 충분히 주면 그렇게 해서 수확을 하는 이 전체적인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섯의 종류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표고버섯 종균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내 품종이 어떤 품종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이게 중온성인지 고온성인지 저온성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해야지, 그냥 나 표고 원목조 이렇게 받아갖고 나왔는데 품종도 모르고 누가 주니까 그냥 갖다 한다? 이건 아니에요. 적어도 품종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게 지금 저온성이니까 올해 심어놓고 그럼 내년 가을에는 알겠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중온성 같은 경우에는 내년 봄에도 조금은 따먹겠네, 물을 어떻게 줘야 되겠네, 이런 방법론이 나오는 게, 저희들하고 전화를 주고받을 때도 이걸 모르면 우리 다 못 줘요.
품종이 뭐예요라고 물었는데 몰라요. 이래면 우리 아무것도 얘기도 못해. 그래서 그 종균 주신 분한테 이게 품종이 뭐냐고 모르면 알아봐 달라고 해서라도 품종에 대해서 좀 확인해야지 답이 나온다. 근데 왜 그렇게 조운성, 저운성, 고운성이 있냐면 품질 차이가 심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잘 나는 대신에 품질이 떨어지고 잘 안 나는 대신에 품질이 좋고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고품질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저온성으로 해서 단단하게 이쁘게 키우고 싶은데 재배 과정이 까탈스러우니까 잘 안 난다니. 여러분들이 그냥 따먹기로 한다 그러면은 그냥 저온성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구멍을 뚫는데 표고 전용 드릴이 있어요. 이렇게 표고 종인 접종하는 드릴이 따로 있어가지고 요 날을 씁니다. 이렇게 생긴 날을 쓰는데 요거는 집어넣고 넣으면은 톱밥이 팍팍팍 패여져서 나와야지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걸 썼을 경우에는 여기 그 저기 높이를 조절하는 게 있어가지고 항상 요 깊이 들어가는 수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찔레기만 하고 타면은 그대로 그 높이가 일정하게 정해지는데 만약에 일반 드릴 썼거나 그라인더를 갖고 썼거나 하면 높이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조심하시고 하겠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표고 종균 접종할 때는 이 저 손잡이가 이렇게 생긴 전용 드릴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10cm, 15cm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요. 이렇게 뚫는다고. 근데 그 밑에 구멍은 약간의 이제 그 저기 지그자그 뚫다가 뚫었지, 그지? 그런데 이렇게 상처난 부위는 어때요? 나무가 허리나 껍데기까지 넣으면 여기서 잡균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으니 여기 하나를 더 뚫어주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그렇지만 옹이도 마찬가지. 옹이 있는데도 하나 더 뚫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거보다 한 5cm, 10cm보다도 더 가까이 6, 7cm 간격으로 뚫는 분들도 있고, 빨리 내가 생산하고 싶다, 종균을 빨리 먹히고 싶다 그러면 더 가까이 더 좁게 뚫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뚫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요거 12cm 원목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붉은 나무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몇 cm서부터 쓸 수 있느냐면 한 10cm 내외서부터는 표고 접촉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종균 접종은 이제 요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분들 보자고. 이분들은 어때요? 요 판에서 적당히 한 손으로 들기 좋게 잡고 쏙 빼가지고 넣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균이 잘 살 수가 있어요. 왜? 거기에 수분이 촉촉하게 있는 상태에서 나무에 들어가서 잘 사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얘도 나무가 지금 저기 햇빛 보갖고 바싹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데, 종균조차도 이렇게 바싹 말린 상태에서 바가지 받아갖고 바로 썼으면 좋은데 한 바가지 받아놓다가 쓰다가 아이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 갔다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바싹 마르지. 그럼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저 판에서 그대로 잘라가지고 쏙 빼가지고 바로 나무에 꼭꼭 키워놓으라.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늘에서 가능하면 이 작업을 할 때 그늘에서 하면 좋은데 그늘이 없으면 뭐 방법은 없겠지. 그럼 빨리 종균 접종하고 하는데, 자 이렇게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나무 구멍 뚫는 사람하고 종균 접종하는 사람하고 시간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많이 날 거예요. 많이 나면 적어도 1시간, 2시간 이상 나무 구멍 뚫어놓은 거, 여기 종균 접종하는 거 시간 차가 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햇빛에 너무 노출된 상태에서 종균 접종했을 경우에는 그날 바로 물 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나무에다가 말랐으니까. 그런데 아까처럼 그 나무 구멍 뚫자마자 바로 그 빼가지고 꼭꼭 찌르는 거 수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한 2, 3일 있다가 줘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안 된다. 반드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라.